그 차이점 몇 가지만 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어요. 다행히도 제가 살던 동네가 유태인이 한 95% 있는 동네에서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유태인이 다니는 유치원에 다녔죠. 네. 그래서 유태인 노래를 계속 부르고 그랬어, 와, 우리 애가. 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네. 교육률이 다 굉장히 높아요. 아, 그렇죠. 네, 높죠. 교육률이 굉장히 네. 높은데 교육의 방법이 틀려요. 네. 한국은 점수 경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줄을 서요. 네. 그래서 1등, 2등, 3등, 4등을 매겨요. 네. 그래서 1등에는 잘 되는 거고 2등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서열을 매겨서 성공한다고 잘못 착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근데 같은 교육을 하는데 근데 유태인은 절대로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네. 뭐를 가르치느냐? 네가 평생에 할 수 있는 거를 미리 찾아라. 노력을 네. 해라. 그래서 어떤 애는 오른쪽에 가고 어떤 애는 왼쪽에 가고 그래서 점수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근데 점수 경쟁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의사가 되려면 의대를 가야 되니까. 네. 그거 빼놓고는 없어요. 아, 근데 한국은 내가 뭘 하건 상관이 없이 점수를 일단 따야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치명적인 부자가 되지 못하는 네. 이유죠. 네. 네. 그리고 유태인은 그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가르쳐 주고 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그리고 교육률이 높다고 그래서 단순히 점수가 좋아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죠. 네. 근데 한국은 점수 위주의 교육인 거니 거기서 엄청나게 교육감이 떨어지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점수를 많이 받아서 1등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사회에서 성공한다는 확률은 연관성이 제로거든요. 네. 근데 그 공부를 왜 할까? 네. 왜 저렇게 점수에 연연할까? 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한국에 왔을 때. 네. 한국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사람을 뽑을 때 점수를 뽑아요. 그렇죠. 미국은 뭐로 뽑아요? 인터뷰로 뽑잖아요. 인터뷰죠. 어느 인터뷰가 너 점수 몇 점 받았어? 너 SAT 몇 점 받았어? 안 하잖아요. 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한국은 그게 중요해요. 목숨을 걸어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 같아요. 네. 다 탤런트가 다른데 왜 점수에 사람을 평가하려고 그럴까? 근데 왜 변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까? 왜 사람을 비교하려고 그럴까? 한국은 끊임없이 비교해요. 네네네.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 영어 점수 몇 점이냐? 내 점수 몇 점이냐? 네. 넌 수학 점수가 몇 점이냐? 숨이 막힐 것 같은 거예요. 네. 왜 애들을 이렇게 만들지? 네. 왜 전부 학원에 가서 저는 수학 점수 그 시험 보고 야, 이건 노벨상 받는 애들이 보는 시험인데 네. 애들이 노벨상 받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가 가장 잘못된 게 왜 공부 잘하면 부자가 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까? 아, 네. 네, 그게 좀 제일 안타까워요. 아,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팬데믹도 거치면서 사실 모든 세계가 급속하게 바뀌고 있어요. 트렌드의 변화가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데 이러한 글로벌 경제 속에서 전니 대표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글로벌 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저는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대답을 쉽게 하지 못해요. 네. 저도 AI 그러면 저도 옛날 세대라서 뭐 AI가 엄청난 건 알지만 내가 지금 AI를 공부해 갖고 뭐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젊은 세대들은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 네. 기회. 네. 기회가 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이 무지하게 많이 생긴다는 거. 옛날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네. 직업이 뭐가 있겠어요? 관리 아니면 농부였겠죠. 네. 근데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농부였을 거 아니에요. 그랬죠. 그러면 다 배불리 먹었을까요? 아니요. 굶는 사람 많았잖아요. 네. 왜 모든 사람이 왜 농부를 하는데 왜 굶었을까요? 혁신적이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낮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농사 짓는 사람 거의 없죠. 그렇죠. 근데 굶는 사람 없죠. 없죠. 그러니까 뭐냐, 새로운 기회가 엄청나게 오기 때문에 물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는 일주일 내내 일했지만 지금은 재택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죠? 생산성이거든요. 네. 안 가도 되거든요. 컴퓨터로 일하거든요. 네. 아니면 인터넷으로 일하거든요. 더 네. 이제 AI가 일하고. 네. 그러니까 세상이 바꿔졌지만 인간은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일해도
충분히 부가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네. 기업의 입장에서도 야 굳이 회사 올 필요 없어. 네. 옛날에는 무조건 회사에 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진 거거든요. 네. 생산성이거든요. 네. 젊은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직도 국영수 하고 있어요. 네. 아직도 국영수 하고 있어요. 네. 끔찍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이가 수학 잘하면 뭐 할까? 네.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경제 독립을 얻는 거는 너무나 다양하게 생길 수가 있다. 근데 그렇죠. 공부 잘하는 거하고 상관없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저는 그 사교육 쓰고 그러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많은 자원하고 시간이 잘못된 데에 쓰이고 있는 거죠. 네. 아, 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니 대표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이제는 다양한 그렇죠. 그러한 분야에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 경제적 자유를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다양한데, 그 경제적 자유에 대한 그런 분야가 너무 협소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줄을 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렇죠. 네. 생각의 파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생각을 과감하게 네, 버릴 필요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이 제가 한국에 소개하는데 미국의 그런 그 부자가 된 스토리, 네. 나한테 감동을 준 스토리가 그 홈디포예요. 홈디포요. 네. 제가 1980년에 미국을 처음으로 갔는데요. 네. 홈디포 스토어가 막 보일 때였어요. 네. 그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부자가 나와야 된다. 네. 근데 그런 그 보통 사람이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 큰 부자가 되는 시대가 왔다. 네. 그래서 뭐 몇십 조의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런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큰 부자가 되어서 네. 이제 그 사회를 바꾸는 네. 그런 이제 인재가 나오는 거는 누구나 가능하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젊은 분들께서는 오늘 잔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창업을 통한 아이디어로 우리가 얼마든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하면서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잔니 대표님께 부탁하고 싶은데요. 김효지 미국 부동산을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께 대표님께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투자 중에서 크게 이제 주식과 부동산으로 나누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의 장점은 작은 돈으로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부동산은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이제 커머셜하고 다르게 개인 그 집을 사는 사람들은 10%만 다운하면은 대부분 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상가인 경우에는 좀 다운을 많이 해야 되겠고, 내가 이 가격을 제대로 산정하고 투자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말아라. 네. 비중이 만약에 이제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은 저를 오해를 해요. 부동산 절대 하지 말아라.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네. 2년 전부터 제가 한국의 부동산은 좀 위험하다고 얘기한 거는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다. 네. 캐시플로우로 받느냐. 네.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주식의 가장 큰 다른 점은 부동산은 캐시플로우가 반드시 동반해야 된다. 네. 그래서 내가 집을 샀는데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집을 산 거는 이제 모기지가 나가겠죠. 네. 근데 그게 25% 이상 넘으면 안 된다. 네. 그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하건 주식을 하건 꾸준하게 해라. 네. 그리고 단기간에 그 가격에 그렇게 연연하지 말아라. 네. 그 다음에 글쎄요, 마지막 팁을 줄 수 있는 건 남들이 다 죽었다 그럴 때 제일 좋을 때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렇고요. 네. 제가 첫 집을 산 게 미국의 부동산이 완전히 다 처참하게 했을 때예요. 네. 내가 처음 집을 산 게 아주 뷰티풀한 하우스였어요. 맨하탄 전경이 보이고. 근데 맨하탄에 뭘로 출근했는지 아세요? 배 타고 출근했어요. 페리. 배 타고. 네. 와. 그때 이제 차를 타고 가면 한 1시간 걸렸어요. 네. 트래픽 때문에. 네. 근데 배를 타고 오면 4분 걸렸어요. 와. 그래서 대단하네요. 저는 신혼을 그냥 꿈처럼 지났어요. 네.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네. 근데 그 부동산을 개발한 사람이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봤는데요. 트럭 운전사였어요.
트럭 운전사. 예, 근데 그 미래를 본 거예요. 네. 그때 거기가 이제 그 뉴저지에 뭐였냐면 거기 옛날에 자동차 GM 정비하던 데였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다 오염됐죠. 네. 기름 때문에. 네. 그래서 개발이 안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기술이 발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염을 처리하는 그 가격이 확 떨어지잖아요. 네. 지금 거기 엣지워러에 가보면 천지개벽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맞습니다. 집을 샀던 거는 지금 한 7배 올랐죠. 네, 엄청 올랐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비전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거죠. 이걸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네. 당장 시작해라. 네.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이 내가 가난한 라이프, 자기를 다 짜져보는 거죠. 아, 내가 가난한 게 이거였구나. 네. 워런 버핏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나는 건 당신 잘못이 아니지만, 네. 그 죽을 때 가난한 거는 네 잘못이다. 이렇게 아.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생각만 바꾸면. 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 존님 대표님을 통해서 그 부자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귀중한 시간 함께 하고 싶었는데요. 오늘 존님 대표님께서 아주 주옥 같은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존님 대표님께요. 네. 존님 대표님에게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성공한 사람들한테 당신이 어떻게 성공했냐 그러면 다 굉장히 주저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거는 다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적 자유를 얻는 거 성공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진짜 화목한 패밀리를 이룬 거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다양하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정말로 흔들림 없이 했느냐. 그게 이제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가 있지만. 네. 그게 행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성공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불만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때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죠?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후회가 많은 거는 성공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최선을 다했는데 좀 잘못될 수는 있겠지만 네.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갈 사람은 성공하기 쉽지 않겠다 생각하는 거죠. 네. 남들하고 항상 반대로 가야 돼요. 네, 반대로 가야 된다. 네. 자, 존님 대표님에게 성공이란 생각과 동시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반대로 갈 수 있는 생각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존님 대표님과 함께 부자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존님 대표님과 함께 대한민국의 금융을 위하여 새로운 10년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길을 전해드리는 김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류 사회에서 공인하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첫 저서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